우리 화학원 같이 공부하게 될 정민주 선생님이에요.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우리 한번 OT로 시작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방학 중에 과제가 있었죠. 방학 중 과제가 뭐였죠? 맞아요. 화학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3분 발표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페임랩 코리아 영상을 참조를 하면 되는데요. 이 페임랩 코리아 영상은 뭐 네이버 TV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예시를 참조하여서 우리 화학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하느냐? 이건 오프라인 개학 후에 바로 발표할 거고요. 이건 다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수업은 한 주에 4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1교시, 화요일 5, 6교시, 그리고 목요일 1교시가 있습니다. 4시간이 있죠. 그리고 화요일 5, 6교시에는 그 2시간 연강이 있어요. 그 2시간 연강을 하면서 우리가 좀 실험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아쉬운 점은 지금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실험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말고사 그 범위 안에 실험 그 수행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 개학하고 나서 오프라인 개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에 4시간 진행을 하는데 우선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2시간은 강의형 수업을 할 거고요. 또 2시간은 과제형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과제는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시에 과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뒤에서 과제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약속하는 거는 2시간은 강의형이고 2시간은 과제형 수업이라는 거. 그럼 과제형 수업은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지 아시죠, 다들? 리로스쿨에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과제가 있을 때는 링크를 걸어 놓을 거니까 그 안에 제한 시간에 맞춰서 같이 과제를 해서 제출하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에서 볼 때는요, 지금 4개의 차시가 있어요. 4개 차시가 아니라 4개 단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린 집중이수제잖아요. 지금 집중이수제 하는 만큼 이 4단원을 우리가 한 학기에 다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단원 화학의 첫 걸음, 2단원 원자의 세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고요. 네,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건데, 그리고 3, 4단원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우리가 차차 오프라인 계약하는 걸 봐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메일이 왔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원, 4단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지금 1단원 진행되는 이 파트인데요. 이렇게 1단원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예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습해야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마티스에 이미 1학년 때 올려놓은 내용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또 울고 먹냐 라고 하겠지만 그게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통합과학에도 나오지 않고 화학원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자가 뭔지, 원자가 뭔지, 원소가 뭔지 이런 내용들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영상을 올려놓은 거를 이 OT 링크 뒤에 이제 걸어 놓을 거니까 그 내용을 보고 미리 예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오늘 OT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내용을 배우고 나서면 그때 이제 세상을 바꾸는 화학 요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 영상 이어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장 원소와 주기율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은 그 배우기에 앞서서 한번 원소와 원자, 분자는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내 볼까요? 원소, 원자, 이 두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원소는 다른 물질로 나눌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자는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가 되는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무엇인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표는 교과서의 36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표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아요. 주기율표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특별히 원소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앞에 굳이 원소 주기율표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원소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소 주기율표에는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2번 들어가 있지 않고 수소는 1번에 딱 한 번 들어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기율표에는 모든 존재하는 원소가 한 번씩 차례대로 그 순서에 맞춰져서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때 말할 수 있는 게 원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종류 혹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소는 어떤 아이의 그 종류구나, 그 이름이구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하면 원자라는 말은 알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물 분자인데요. 그리고 옆에 보면 암모니아가 나올 겁니다. 자, 물 분자를 먼저 한번 볼게요. 물 분자는 특별히 화학식이 어떻게 되느냐? H2O라고 해요. 네, H2O라고 하는데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빨간 애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산소예요. 산소 원자를 얘기한 거고 이 옆에 흰색 2개는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수소가 하나씩 총 2개가 붙어 있어서 H가 2개에 산소 하나, H2O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몇 가지일까요? 그 종류는 몇 가지죠? 네, 맞아요. 2가지예요. 누구랑 누구? 수소와 산소. 맞습니다. 그럼 원자는 그 몇 개일까요? 맞아요. 그냥 알맹이를 세면 돼요. 그 입자, 기본 단위인 이 입자의 개수를 세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죠. 네, 아까 원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돌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돌턴의 원자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돌턴은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자는 이 알맹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쪼갤 수 없었느냐?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원자는 쪼개지더라. 그래서 나중에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원자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다시 한번 암모니아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네, 암모니아를 이루는 원소는 몇 가지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2가지가 될 거예요. 누구랑 누구? 질소와 수소. 그럼 원자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죠? 맞아요. 4개예요. 질소 하나, 수소가 총 3개. 원자는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소와 원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다음 한번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분자란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합니다.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어떠한 그 성질, 즉 물 같은 경우에 H2O라고 하는데 그 H2O에서 수소 하나가 없다면 물의 성질을 가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의 성질에는 0도씨에서 얼고 하는 그 성질이 있는데 만약에 H2O에서 H 하나라도 없으면 그런 성질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성질을 갖는 기본적인 가장 작은 입자가 무엇이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죠. 산소 분자, 특별히 O2라고 화학식을 쓰고요. 이산화탄소 분자는 CO2라고 얘기를 하죠. 포도당 분자는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C6H12O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6개, 탄소 원자가 여기 까만색이거든요. 탄소 원자가 6개, 그리고 수소 원자가 12개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세세요. 12개 있고 산소 원자가 6개 있는 C6H12O6라고 하는 애가 포도당 분자입니다. 그럼 이 중에 누구 하나 떨어지게 되면 그 포도당의 성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단위를 이산화탄소 분자, 산소 분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분자는 알맹이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크게 보면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돌턴은 맨 처음에 원자를 얘기를 할 때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지만 나중에 과학자들이 더 살펴보니까 그 원자가 쪼개지더라. 원자 안에 어떠한 입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 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가장 안쪽에 가장 작은 부피로 들어가 있는 애가 누가 있느냐? 얘를 확대해서 봤더니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양을 뭐라고 하죠? 네, 맞아요. 원자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원자핵은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여기가 먼저 나오네요. 네, 예.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이 작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는 이름이 전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자핵을 이루는 아이들을 한번 볼까요? 네, 하나는 중성자가 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양성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입자를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네,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이루는 입자는 이렇게 크게 세 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계속 볼 텐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자 번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번호. 다시 한번 전 단계를 넘어가 보면 원자 번호는 이렇게 수소는 1번, 헬륨은 저 끝에 있어요. 아이고, 네, 헬륨은 2번, 그리고 자, 산소 몇 번인지 찾아볼까요? 산소는? 네, 맞아요. 여기 8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트륨은 어디 있을까요? 나트륨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에 11번에 나트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호를 나타낸 애들은 뭐냐? 어떻게 번호가 되어 있지? 이걸 봤을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바로 누구냐면 양성자의 수입니다. 왜 굳이 양성자의 숫자로 했을까요? 우리 수소 같은 경우에는 1번인데 1번은 전자가 몇 개예요? 근데 전자가 하나예요. 그럼 양성자는 몇 개죠? 양성자도 하나예요. 근데 왜 굳이 전자 수로 얘기를 하지 않고 양성자 수로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수소에 있는 전자, 누구한테 있는 전자든지 전자들은 하나가 그 원자에서 나가서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요. 밖에서 전자 하나를 가져와서 음이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는 원소들마다 변하지 않거든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양성자의 수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중성 원자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전자의 개수랑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양성자 수로 기준을 잡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의 개수는 똑같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자, 질량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원자에 대한 질량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구성하는 애를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한 애들로 질량수라는 개념을 잡았어요. 그런데 원자를 구성하는 애들은 양성자, 중성자 말고 이 전자도 있을 텐데 왜 전자의 개수는 안 집어넣느냐? 라고 보면 전자는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에 비해서 한 1800분의 1 정도로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그래서 원자 전체를 나타내는 질량은 결국 양성자 수와 중성자의 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수라는 가상적인 값을 이용해서 상대적인 값을 이용해서 그 질량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하는 건데요. 근데 굳이 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해 놓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중성자는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지 않다. 중성자 수는 항상 같지 않아서 질량수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누구냐면 플로린이에요. 얘는 9번이거든요. 9번이라는 거는 누구의 개수가 9개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양성자 수가 9개고
그럼 이게 중성 원자라는 가정하에 페어리는 전자의 개수가 9개가 될 거예요. 그럼 중성자 수는 어떻게 구하죠? 중성자 수는 그때 나타난 게 질량수가 되는 거죠. 질량수가 19래요. 근데 그 중에 양성자가 9개 있었네? 그럼 중성자는 몇 개가 될까요? 네, 10개가 됩니다. 자, 그럼 나트륨을 한번 볼까요? 나트륨은 11번. 그러니까 양성자도 11개, 전자도 11개가 될 거예요. 중성자는? 네, 맞아요. 23에서 11을 뺐으니까 양성자 11개를 뺐으니까 중성자는 12개가 되겠죠. 마그네슘이랑 클로린, 그러니까 염소는 여러분이 한번 스페이스바를 잠깐 누르고 멈추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을 선생님은 먼저 보여줄게요. 똥똥똥똥. 네,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다 맞았나요? 자, 그럼 다음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들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그 전에 한번,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원자의 표시 방법. 자, 그래서 이 큰 X는 무슨 말이냐? 원소 기호. 수소가 된다면 여기에 뭐라고 쓸 수 있죠? 네, H라고 쓸 수 있고, 왼쪽 아래엔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 얘는 원자 번호랑 같죠? 원자 번호를 써줄 거고, 위에는 질량수,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숫자를 여기에 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즉 무슨 예냐면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애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수소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양성자가 하나 있는 애가 있고 이쪽에 보면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수소래요. 중수소. 그랬을 때 중수소는 무슨 말이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질량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2가 되면서 좀 더 무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수소 앞에 무거울 중자를 써서 좀 더 무거운 애야 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죠.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를 볼까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가 붙었네요. 그래서 3배나 무거워 해서 삼중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한번 볼게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자, H라고 쓰고 왼쪽 아래 1번이야.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하려고 하는데 양성자는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1. 질량수는 1이 됩니다. 중소소의 경우에는 누가 달라지겠어요? 맞아요. 다 똑같고 여기 질량수가 2로 달라지는 거죠. 2가 될 거예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되니까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양성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1번인 수소인데 그때 달라지는 건 질량수가 3으로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양성자의 수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양성자가 다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전자도 다 몇 개씩밖에 없어요? 그쵸? 하나씩밖에 없는데 이 차이는 세 개의 차이는 뭐가 되나요? 맞아요. 중성자가 없고 하나 있고 2개 있고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동위원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질량수를 굳이 표현하는 거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고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에 의해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질 텐데 우리가 본 수업 때는 이 주기율표가 어떤 기준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지 각 모든 원소들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 얘네들은 왜 가로줄에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세로줄은 왜 마우스가 안 따라가요. 왜 이렇게 나열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